손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뱅 부디장입니다. 이학범입니다. 자, 오늘은요 동물 학대 처벌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네. 더불어민주당의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은 여전히 하루 평균 18건의 동물 학대 사건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112로 접수된 동물 학대 관련 신고가 총 4,291건이었다고 합니다. 하루 평균 18건에 가까운 수치인데요. 연도별로는 2021년에 5,497건, 2022년에 6,594건, 2023년에 7,245건, 그리고 작년에 2024년 6,332건으로 매년 5,000에서 7,000건씩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년 수천 건씩 신고가 들어올 정도로 동물학대 사건이 여전히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안타까운데 동물학대 의심 행위를 목격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112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가 소개해드린 이 수치도 112로 신고된 건수라고 할 수 있고요. 맞습니다. 사실은 신고되지 않은 건수까지 합치면은 그 숫자가 엄청날 것 같습니다. 네. 신고가 이렇게 수천 건 들어오지만 중요한 건 이게 전부 뭐 검찰로 송치된다거나 처벌되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실제 이제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로 검거까지 된 인원은 2022년에 1,054명, 2023년에 1,075명, 그리고 2024년에 1,152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월부터 8월까지 735명이 검거가 됐습니다. 근데 다만 이 숫자에는 동물 학대 행위뿐만 아니라요,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의 불법 영업 같은 다른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도 포함된 수치이기 때문에 그건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검거된 1,152명 중에서 검찰로 송치된 인원은 719명이었습니다. 검거된 사람 중에 동물학대 행위자가 몇 명인지, 다른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검거된 사람이 몇 명인지 구분이 좀 된다면 훨씬 저희가 잘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세부 정보까지는 좀 공개가 되지 않아서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자료 중에서 정부의 집중 단속 기간 중에 적발된 동물보호법 위반 사항이 있었거든요. 네. 그 자료에 영업자의 불법 행위하고 동물학대 행위, 보호자의 의무 위반, 피티킬 위반 이런 것들 조금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참고해볼 수는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112로 신고된 수치는 아니고 동물보호관 이제 공무원이 나가서 단속한 수치이기 때문에 좀 다르긴 하지만 참고는 해보실 수 있습니다. 네. 2024년에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검거된 사람이 1,152명이고 이 중에서 송치된 사람이 719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예전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실제로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 행위 처벌 수준이 계속 강화는 됐거든요. 맞습니다. 현재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 행위의 처벌 기준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게 과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사실 좀 약했었거든요. 맞아요. 게다가 2018년에 동물보호법이 개정이 되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한 번 강화가 됐고 지금은 아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한 번 더 강화가 됐습니다. 과거 자료를 보면요, 동물학대 행위로 검찰에 송치된 사람이 2016년에 339명, 2017년에 509명, 2018년에 601명, 2019년에 1,070명이었거든요. 그래서 2016년, 2017년 300명, 500명 이때에 비하면 송치 인원이 늘었지만 계속 증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실 송치가 됐다고 끝은 아니거든요. 맞아요. 실제로 정말 얼마나 강력한 처벌을 받느냐가 문제인데 처벌이 강화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서 실질적으로 강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맞습니다. 법은 강화가 됐지만 실제 처벌은 계속 약하다. 이게 항상 문제였습니다. 맞아요. 2017년부터 2022년 3월까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신고된 사람 4,249명 중에서 실제 이제 구속까지 된 사람이 4명, 0.1% 수준이었고요. 대부분 잘못이 있었어도 불기소되거나 구약식 처분에 그쳤습니다. 법을 강화하면 뭐하냐고. 네. 실제로 처벌을 강하게 안 하잖아요. 네, 그게 너무 문제였습니다. 손방망이에요. 이거 방망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네. 그나마 이제 종종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형이 선고되고 있는 점은 좀 고무적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처벌이 약한 게 사실이고요. 자료를 공개한 양부남 의원 측도 손방망이 처벌이라고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도 양형위원회가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 줄여서 동물학대 양형기준을 최종적으로 확정을 했고요. 이 양형기준이 올해 7월 1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좀 터무니없이 약한 처벌은 과거보다는 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렇게 김치국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그러면 왜 이렇게 처벌이 약한가요? 저는 기본으로 민법 개정안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요 내용이 들어갔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요게 아직도 통과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처벌도 약한 게 아닌가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위클리벳에서도 이게 발의가 됐을 때도 소개해드리고 거의 통과될 것 같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여전히 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은 통과가 안 됐고요. 네. 지금 이 시점에도 우리나라에서 동물의 법적 취미는 물건입니다. 사실은요. 사람들이 알아서 동물을 생명으로 다 소중하게 대해주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사실은 오히려 법이 먼저 제정돼서 사람들의 인식 개선을 좀 이끌어줄 필요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좀 반드시 이번에는 민법 개정안이 좀 하루빨리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을 다시 한번 드러내면서 오늘 위클리 뱀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